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식한 예를 그대의 계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29일이고요. 지난 시간과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휴방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4월 4일에 종목 브리핑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 기간 동안은 제가 이제 인터뷰한 영상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뉴스들이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은 제가 볼일 보면서 틈틈이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정보방은 구독하시면 채널 메인에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채널 메인에 영상이 나와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세면과학이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시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환율도 오늘 살짝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도 좀 살짝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자, 지난 생명과학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지금 임상 2, 3상을 넘어가고 있었던 하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핵심 기반 백신, 자, 코로나 예방 감염병 mRNA 백신이라든가 예방 감염병 GLS5310 DNA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 감염 억제제, 치료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말고도 다른 약품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확산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확진자 추이를 보면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보면은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추세는 추세죠. 이렇게 추세 증가되고 있는 증가 추세냐 조정 추세냐, 이거를 또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계속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의 수가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확진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필요성 여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대상으로 한 이런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넌센스적인 부분들,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진원생명과학의 임상은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아직까지 뭐 사용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라, 백신은 접종률이 좀 높은 편이지만 치료제는 백신은 접종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확진은 될 거고, 풍토병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은 뭐 있는 상황들이나 백신은 다른 기업들 백신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취소를 하겠다, 이제 뭐 거두겠다라고 했던 게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경쟁성이 없어서 뭐 그런 이유를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화생명과학을 지켜보는 그런 리스크다라고, 리스크이자 뭐 지켜봐야 되는 요인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VGXI죠, 자회사. VGXI인데 또 최근에 발표를 했던 공시들을 보니까 여기 3월 24일에 공시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정정 공시가 된 건데 뭐 3월 24일에 발표한 공시입니다. 이 공시를 보면 한 20억 원 규모에서 20억 원 규모의 플라스미드 DNA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매출액 대비 4.8%다. 대상은 미국 바이오 업체다. 지금 전부 다 이전에도 계약이 나왔던 것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던 계약들을 보면 전부 다 대상이 미국이에요. 다 대상이 미국 바이오 업체고, 이것도 보면은 또 미국 바이오 업체고, 이것도 보면은 또 이제 미국 바이오 업체거든요. 8% 비중 8%, 그리고 비중 매출 대비 7%, 자, 그리고 여기 매출 대비 또 7%.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약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는
확인이 되죠. 자, 왜 계약이 들어오고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자, 진흥생명과학이 올해 4월, 지금, 이제 다음 달이죠. 3월 29일이니까, 이후에 다음 달부터는 신공장을,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을 하는 신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자, 신공장 완공을 앞두고, 한 달 새 4건의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공시를 했다. 2월 18일 29억 원, 2월 23일 29억 원, 3월 2일 35억 원, 그리고 3월 24일에는 20억 원 규모다. 공급이 엄청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뭐 29억 원, 29억 원, 35억 원, 20억 원, 20에서 한 40억 원 사이로 좀 대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가동이 되기 직전에 이제 추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으로도 계약이 꾸준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충분히 뭐 경쟁력이 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3,000리터 규모의 1단계 공장이 올해 4월부터 가동이 되고, 그리고 또 3,500리터 규모의 2단계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 그럼 총 6,500리터인 거죠. 하반기 신공장 매출액 목표치는 2천억 원이다. 이 1단계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목표치가 매출액이 2천억으로 잡고 있다. 2천억 원으로 잡고 있고, 내후년 2단계 공장까지 완료되는 6,500리터 가량의 매출의 목표치는 1조 원 이상이다. 그리고 이 경쟁력이 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주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 시장도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 케이프 투자증권 연구원께서는 2022년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퀀텀 점프 실적이 점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상업 생산 시기는 2분기, 4분기부터로 현재 건설 마무리 단계고, 공급 일정은 연기가 없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3,000리터 뭐 2천억 원, 3,500리터 규모, 총 이제 6,500리터 규모인데 매출액이 1조 원이라고 하니까 1공장이 3,000리터에서 2천억 원, 한 3,500, 4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거 가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이 1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인데,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8천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8천억 원에서 6천에서 8천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커져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수주가 꾸준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납품에 대한 부분들도 연기가 되지 않고 일정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먹는 치료제, 여기에 대한 국내 임상 이상을 착수를 했다. 시간적인 부분들이 적어도 3상을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기 위해선 한 1년 정도 3상 통과, 또 이 중간중간에 이 치료제에 대한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뉴스 플로우라고 하죠. 이 이슈에 대한 주가 움직임들,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안 무서운 뉴스가 나왔다라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올라가고, 이걸 뉴스 플로우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는 게 약간 이 관련된 내용들이 추후에 뭐 중간 결과에서 결과치가 좀 어떻게 나왔다, 임상 이제 중간 결과 이제 지나고 임상 완료 결과가 뭐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건데, 3상 통과되고 하는 거를 적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시기적인 부분들은 저거는 이제 관련 뉴스를 좀 타긴 하겠지만, 조급할 건 없는 상황들이다.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지켜볼 것들은 4월에 1공장이 가동이 되고, 하반기에는 뭐 2공장이 가동이 되고, 내년에는 2공장이 가동이 되고, 뭐 풀 캐파를 돌아갔을 때 매출 목표치는 1조다. 그럼 이제 이 진흥생명과학이 적어도 이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 그럼 2022년도 하반기 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한 1분기, 2분기까지. 자, 4월에 공장 가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매출이 발생이 되는 게 2분기잖아요. 2분기.
4월에 반영이 시작한다. 그럼 3분기에는 적자폭이 축소가 돼야 이상적인 것들이고 4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흑자가 조금 나와줘야 흑자가 좀 나와주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1조 가량의 매출이 나와주면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적자는 전반적으로 연결 기준 연간으로 봤을 때 적자는 올해까지는 이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연결 기준 연간 흑자로 돌아서는 게 2023년도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소와 가단들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종을 좀 살짝 받았고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주가 하락을 좀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영향들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